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절반만 먹어야 2배로 오래 산다입니다. 저자는 후나세 슌스케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직접 단식을 실천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단식이 건강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생태 운동가이자 언론인, 평론가, 와세다 대학교 제1문학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지은 책으로는 약 먹으면 안 된다,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은 어떻게 질병에 나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굶습니다.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사람만 가장 간단하게 낫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니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약을 찾습니다. 약은 독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약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의사도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병원에 달려가 의사에게 매달립니다. 1973년 이스라엘에서는 병원이 파업한 뒤 국민 사망률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병원이 다시 문을 열자 사망률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현대 의료가 인류를 죽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은 의료사고와 병원 내 감염입니다. 매년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병원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치유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식, 웃음, 감사, 긴 호흡, 근력 운동입니다. 먼저 소식입니다. 만병을 치유하는 비법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잘 자면 면역력과 해독력이 상승해 몸이 점차 좋아집니다. 이렇게 간단히 병이 나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적게 먹는 간헐적 단식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기, 복통, 설사, 두통뿐 아니라 변비, 아토피, 당뇨병, 심장병, 우울병, 간 질환도 모두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단식은 암도 극적으로 고치고 난임이나 발기부전도 눈에 띄게 개선합니다. 다음은 웃음입니다. 웃음은 암을 치유합니다. 웃으면 암과 싸우는 NK세포가 6배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감사입니다. 고마워라는 한마디는 만병통치약, 즉 마법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난치병도 낫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난치병을 낫게 하는 메커니즘은 최신 뇌과학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긴 호흡입니다. 숨을 깊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숨을 잘 쉬기만 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병이 낫습니다. 모든 병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산소가 부족하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에서는 병을 치유하는 회춘 호르몬이 나옵니다. 호르몬이 나오는 양은 근육량과 활동량에 비례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질병과 노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을 단련해서 증강하면 젊어지는 치유 호르몬이 나와서 질병을 개선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면 기적적인 치유 효과를 발휘해 건강과 장수를 누릴 수 있다고 보증합니다.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으며 부작용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량 섭취를 40%만 줄여도 늙지 않는다. 소식이 장수를 돕는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이 입증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 교수이자 영양학자인 클리브 맥케이는 열량 섭취를 40% 줄인 쥐가 다른 쥐보다 2배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은 쥐가 소식한 쥐보다 수명이 절반이나 짧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도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면 자연이 부여한 수명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요가의 교훈은 40%만 먹으면 신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우주의 일부라 느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요가는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열량 섭취를 제한해서 우주의 실제에 다가가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단식으로 만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요가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야생동물도 사람처럼 병이 들거나 다치기도 하죠. 이럴 때 동물들은 어떻게 병을 치유할까요? 굴 속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조용히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병과 상처를 낫게 하는 최선의 방법, 자연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메커니즘은 본능을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우주의 이치이자 신의 의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능을 따르는 야생동물은 자연의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으면 일단 먹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몸의 활동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때 소화 흡수에 드는 에너지는 마라톤을 풀코스로 완주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단식을 하면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가 치유, 면역, 해독 에너지로 바뀌어 몸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해서 느끼는 공복감으로 생명력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합니다. 공복감을 느끼면 우리 몸은 일종의 위기 상태로 생각합니다. 경고 알람을 울리며 신체 생명유지 시스템을 일제히 작동합니다. 면역력, 자연 치유력, 해독력에 불이 들어와 백혈구 등 면역 세포가 증가합니다. 이 현상은 온몸의 세포에서 나타납니다. 질병이나 상처 때문에 몸이 아플 때는 일단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자야 합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이 철칙을 따르면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어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라고 지도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늙어서 병에 걸려 죽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일일 일식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당황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고 말하며 붕괴합니다. 풍요로운 식생활, 진수성찬이야말로 행복의 상징이니 말입니다. 현대사회만큼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예전에 없던 질병과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상태가 나쁜 것은 미국인입니다. 필자는 현재 60대 후반입니다.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에 역삼각형의 근육질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체 나이는 30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갑이 지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필자를 제외하고 동창생 모두가 백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발마저 듬성듬성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제 검은 머리카락을 보며 염색 잘했네 라며 감탄했습니다. 원래 내 머리야 라고 말하자
다들 눈이 휘동그레졌습니다. 동창뿐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동년배인데도 확연히 늙어 보이는 친구나 지인이 많습니다. 백발은 노아의 척도라고 합니다. 40대나 50대 후배조차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이 있어서 놀라곤 합니다. 물론 노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무엇이 노아를 빠르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봤더니 새끼를 다 챙겨 먹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에서 불식으로 유명한 야마다 다카오 선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노화가 진행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식을 계속하면 시간이 역행하기 때문에 세포가 젊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잘못된 식생활을 선택했을까요? 근대 영양학이 잘못된 식생활을 만든 주요 원인입니다. 그 뿌리는 독일의 포이트 영양학에 있습니다. 국민에게 성인 하루 필요한 단백질량을 2.5배로 부풀려 118g을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그가 설파한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말은 결국 고기를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필요량의 2.5배나 먹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런 말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포이트 영양학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유럽의 강대한 식육 산업이 있었습니다. 영양학의 아버지가 선동한 덕분에 식육 매출이 2.5배로 증대했습니다. 즉, 식육 산업이 영양학의 우두머리를 조종했던 것입니다. 단식은 몸속을 대청소해서 내장을 신속하게 회복시킵니다. 간은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은 독소를 여과합니다. 그런데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미처 소화, 흡수, 대사하지 못한 음식이 불필요한 체독으로 변합니다. 병으로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간이 물밀듯 밀려오는 체독을 충분히 분해하지 못합니다. 체독은 신장의 여과 필터에 쌓여 필터를 막습니다. 단식으로 음식물을 끊으면 축 늘어져 있던 몸은 비상사태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몸의 모든 기관과 조직, 세포가 눈을 뜹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다 의사는 이런 기아 상태라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발력이 몸의 구조를 크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힘, 체질을 변환하는 과정이 각종 질병과 증상을 치유하는 힘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아침 식사는 걸러야 몸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과학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밥을 거른 학생과 먹은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아침밥을 거른 학생의 점수가 낮은 것을 근거로 아침 식사를 거르면 뇌에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에게 전날 밤 버터가 들어간 라멘을 야식으로 먹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실험입니다. 공복인 파리와 배가 부른 파리에 대해서 기억력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공복인 파리의 기억력이 2배로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복은 기억력이라는 뇌 활성 스위치를 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걸러서 공복일 때가 머리가 잘 활동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단식 중인 뇌의 영양원 50%는 케톤체라고 했습니다. 케톤체는 지방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즉 단식을 하면 체내 포도당이 감소하기 때문에 뇌는 체내에 쌓인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뇌는 뇌파의 일종인 알파파를 늘리고 뇌와 수체에서 베타 엔돌핀이라는 물질의 분비량을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알파파는 심신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입니다. 좌선하는 승려의 뇌에서도 알파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 심신이 평온하게 유지되고 행복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과식은 혈액을 끈끈하게 만듭니다. 몸에 노폐물이 남아있는데 영양을 주입하면 탁해진 혈액이 순환하는 혼란이 생기고 각종 병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생긴 끈적끈적해진 피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액을 정화하면 만병이 낫고 혈액을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식이라고 합니다. 단식은 만병을 치유하는 묘법이라는 3단 노법이 성립됩니다. 단식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이 숙변 배출입니다. 숙변은 최악의 노폐물로 과식 때문에 장내에 남습니다. 숙변은 장을 마비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변비입니다. 그 독소가 장내에서 장벽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고다 의사는 장시간 뱃속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으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스스로 배설 능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체는 몸속에 들어간 이물질을 몸 밖으로 배설하는데 세포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이 있는 물질이 침입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단식은 생명체의 해독 작용을 촉진합니다. 몸속에서 독소를 추방하려면 먼저 음식물 주입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은 독이 있는 물질로 가득합니다. 먼저 의약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약은 독이다라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몸에 쌓인 독으로 병에 걸렸는데 약이라는 독까지 주입하니 독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병이 나을 리가 없고 오히려 악화됩니다. 더욱 심한 맹점은 합성 세제나 화장품, 샴푸, 헤어 제품입니다. 전부 경피독으로 피부를 통해 체내에 침입합니다. 미에대학 의학부의 시카시타 시카에 박사는 시판 합성 샴푸를 쥐 등에 도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쥐의 등에 난 털이 빠지고 피부가 짓무르더니 실험한 쥐의 3분의 1이 피를 토하며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독물질을 환경독이라고 합니다. 단식은 체내에 쌓인 환경독을 해독해주는데 이른바 디톡스 작용을 도와줍니다. 단식을 하면 혈관이 젊어집니다. 몸속에 지방이 분해되고 배출됩니다. 단식으로 살과 뼈가 피로 돌아갑니다. 단식이 몸에 일으키는 변화 중에서 특별한 점은 자기 부대다 이라고 고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기 부대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몸의 세포가 혈액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단식으로 일종의 기아 상태가 되면 그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살이나 뼈 등의 체세포는 적혈구가 변화한 것인데 단식으로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살과 뼈 등의 체세포가 피로 돌아갑니다. 고다 의사에 따르면 단식으로 모든 영양분을 끊으면 몸은 영양분이 되는 것을 찾기 시작하고 생명 유지에 전혀 필요 없는 조직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에너지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분해입니다. 동맥경화증 환자가 단식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동맥경화를 앓는 사람의 상당수는 혈관 내에 끈적끈적한 물질이 침착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붙은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혈관 내 분류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분류를 소모하고 깨끗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혈관이 젊어지는 것입니다. 동맥경화증 환자의 증상 중 특징적인 것이 냉증입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냉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단식을 하면 순식간에 다리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혈관 내 자기분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만병이 낫습니다. 혈관이 젊어지면 몸도 젊어집니다. 단식을 하면 장 유착 현상이 낫거나 폴립 등의 종양이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암도 축소됩니다. 그것도 자기 분해의 일종입니다. 즉, 단식요법은 암 치료에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전후 국민 스타였던 레슬링 선수 역도산이 세계 선수권을 거머쥐었을 때 전날 밤부터 단식을 했다. 시합 당일에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 굶고 링에 올랐다. 이유를 물었더니 역도사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 라고 했다. 단식을 하면 단기간에 스태미나가 강화됩니다. 권투 선수도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 시합 직전까지 거의 단식 상태로 격렬한 훈련을 합니다. 또한 단식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이것은 자가 치유력의 일종입니다. 야생동물은 본능적으로 단식이 치유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치거나 병이 들면 굴 속에 몸을 디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사실 예전 인류도 이 방법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병이 들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미음만 먹으며 쉬라고 회복을 기다리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의사도 그 방법을 권했습니다. 활성산소는 산화력이 아주 강한 산소입니다. 인체 산소 소비량 중 약 2%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금속이 녹에 슬거나 물건이 타는 것도 산화 현상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의 몸의 장기와 조직을 산화시켜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산화독이라고 하며 병의 90% 이상은 활성산소가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화 현상도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현상입니다.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산소 중 약 2%가 활성산소이고 격렬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면 더 많은 호흡을 통해 공기가 들어오므로 그만큼 빨리 신체가 산화되어 병에 걸리거나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단식을 하면 체내 산소를 주입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아침 식사만 고르는 간헐적 단식으로 산소 소비량이 13%나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단식은 그만큼 암 발병 및 다른 질환, 나아가 노화를 방지합니다. 인류는 먼 옛날부터 단식을 해왔습니다. 영어로 조식의 어원은 단식을 끝낸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까지는 하루 2끼가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시대 이후 칼로리 지상주의자인 포이트 영양학이 들어와 3끼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식이나 포식으로 병든 사람을 대량 생산하려고 하는 제약기업 자본의 속셈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저자가 추천하는 단식 방법입니다. 먼저 반일 단식입니다. 아침 식사만 건너뛴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효과가 매우 크다. 전날 저녁부터 당일 아침까지 18시간을 비우고 수분은 넉넉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평생 할 수 있는 소식 건강법이다. 다음은 1일 1식입니다. 공복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즐기고 진짜 배가 고플 때 먹는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배가 불러서 깊이 잠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말을 이용해서 실천하면 좋은 단식이다.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다. 효소 단식. 생체에 필요한 효소만 공급하며 단식을 한다. 물 단식보다는 더 효과적인 단식이라고 말하는 의사도 많이 있다.
어떤 단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불안함과 공포심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단식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 효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날씬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단식을 할 때 중요한 건 단식 기간이 아니라 복식 기간입니다. 단식은 만병을 치유하는 묘법이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보통 복식 기간에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집에서 완전한 물 단식을 사흘간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를 경계로 공복감은 신기하게도 진정되었습니다. 머릿속이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이상할 정도로 기억력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숙변이 나오면서 몸도 점점 더 쾌적해졌습니다. 간혹 구토나 설사 등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 신체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특이 증상입니다. 몸 안에 쌓인 독이 피를 타고 돌아다녀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을 넘기면 점점 더 심신이 상쾌해집니다. 다만 단식을 마친 뒤가 더욱 중요합니다. 복식 기간은 단식 기간의 2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식으로 소화 기관이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격적인 단식을 할 때는 지도자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에 현미 미음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들이마시는 것으로 복식을 시작했습니다. 미음과 매실 장아찌만 먹었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일단 극히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 내과 병원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화입니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단식 요법을 권했고 환자들은 단식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자각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신장 기능과 신장 배설물, 크레아틴 수치도 전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투석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 투석하라는 진단을 받고 도망친 환자가 단식으로 완치되었습니다. 가끔 투석을 시작한 환자도 상담하러 왔는데 이때도 투석을 시작한 지 한 달 이내인 사람 가운데 절반은 단식 요법을 실천해서 투석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병별로 단식의 효과입니다. 먼저 치매입니다. 이 질환은 단식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뇌는 영양 성분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 치매는 불균형한 영양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 설탕은 맹독이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다.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린다. 당뇨병 환자는 내 혈관이 막혀 있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나는 치매와 숙변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간접적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다. 또한 숙변은 노화와도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와 과식, 과음이 겹치면 궤양이 악화된다. 이럴 때는 반일 단식이 효과적이다. 반일 단식을 실행하여 소식을 하면 요통과 어깨 결림이 의외로 쉽게 낫는다. 실제로 오랫동안 시달렸던 요통이 개선된 예가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과식으로 경직되고 위축된 힘줄이 반일 단식으로 유연성을 회복해 이완되었기 때문이다. 하루에 해독 처리를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간과 신장에서 해독하지 못한 체독을 위장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옮겨 일시적으로 쌓아둔다. 이것이 결림이 되어 어깨 결림이나 요통으로 나타난다. 무릎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조식을 거르는
간헐적 단식을 실행하도록 권한다. 변형 관절증인 경우에는 반일 단식을 하면 몸이 본래 기능을 회복해 마모된 무릎 연골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된다. 또한 체중이 감소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적어진다. 심신이 조화를 이루는 비결은 호흡법에 있다. 심신을 통제하는 비결은 호흡이다. 몸이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호흡이 거칠어진다. 다음은 저자가 말하는 선정호흡법이라는 호흡법입니다. 말 그대로 깨달음을 얻는 수양의 장소에서 하는 호흡법입니다. 먼저 가슴을 양쪽으로 펴고 아랫배에 힘을 주어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숨을 내쉰다. 숨을 전부 내쉬기 직전에 아랫배에 힘을 빼면 깊고 큰 숨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충분히 숨이 들어오면 다시 아랫배부터 천천히 집어넣는다. 전부 숨을 내쉬기 직전에 조용히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다시 숨이 들어온다. 이 의식적인 심호흡이 리듬감 있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면 심신이 안정되어 조용히 호흡을 하게 된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호흡법은 날숨이 들숨보다 깁니다. 이것이 긴 호흡법입니다. 단전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이라는 말이 전에 내려오듯 동양의학에서는 단전을 생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전은 배꼽과 항문을 잇는 직선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항문이 닫히고 하복부에 의식과 힘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오키 마사히로 선생은 단전력을 높이는 것은 자율신경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호흡을 해야 합니다. 생명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움직임을 관장하는 신경호르몬, 세포의 감수성을 조절하는 것은 자연 호흡법에 따른 심신의 안정, 특히 마음의 안정이다. 호흡은 심신의 상태를 여실히 나타내므로 호흡을 안정시키면 욕망과 감정도 안정되고 그 결과 자연히 자신의 적절한 음식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총 20일을 단식하게 됩니다. 이때 매실장아찌, 무, 당근처럼 생활 속에서 당연히 섭취하는 식재료가 효소를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3일 이상의 단식은 전문가의 지도하에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은 반일 단식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속이 좀 거북할 때는 반일 단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가벼워집니다. 약간 몸 상태가 의심스러울 때 즉시 실천하면 좋습니다. 먼저 전날 7시에서 8시까지 식사를 마칩니다. 다음날 점심까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식을 한번 거르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단식입니다. 16시간에서 18시간의 단식이지만 위장이 휴식을 취하고 있어 소화 효소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뿐입니다.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라는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데 아이가 계속 태어날까요?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아이가 많이 태어날까 묻는다면 바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작물이 커지기만 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비료를 듬뿍 주면
줄기와 잎은 확 커지지만 제일 중요한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료나 물을 아끼면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 그것은 작물이 위기감을 느끼고 종자를 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작물에 단식을 시킨 것과 같습니다. 단식은 생명체의 일종의 위험입니다. 그 위기감이 생리적인 생존 능력의 스위치를 켭니다. 인간이라면 면역력, 해독력 등의 생명력이 상승합니다. 또한 장수 유전자가 켜져서 2배 가까이 수명이 늘어납니다. 같은 일이 생식 능력에도 나타납니다. 공복감 등의 생리 스트레스는 신체의 알람으로 감지되고 생존 본능과 함께 자손을 남기려는 보존 본능이 작동해 스위치가 켜집니다. 웃음이야말로 최강의 암 치료법이다. 정신 상태가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형적인 예가 웃음의 면역학입니다. 면역력은 자연 치유력의 일종으로 생명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웃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공포와 긴장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 NK세포가 늘어나 활성화됩니다. 아보 도우루 교수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3가지라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웃는 것, 식사법을 개선하는 것,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단한 방법입니까? 이타미치로 의사는 거울을 보며 웃는 표정을 짓기만 해도 즐거워서 웃었을 때와 같은 효과가 난다고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거울을 보며 억지로 웃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웃겨서 정말로 웃음이 터질 것입니다. 꾸며낸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웃었을 때 혈당치와 중성지방도 함께 저하됐습니다. 즉, 웃음은 당뇨병이나 동맥경화, 뇌졸중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 기능을 측정하는 실험에서 웃음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웃음은 지력을 강화합니다. 고맙다고 말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라며 다들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한마디가 의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리요법입니다. 앞에서 마음과 몸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웃음은 가장 쾌적한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에서 쾌감 물질이 분비되어 그것이 암과 싸우는 NK세포의 증식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생명력을 증진합니다. 그야말로 경이로운 의료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감사에도 나타납니다. 감사는 긍정적이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나 대상의 사랑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긍정의 반대는 부정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입니다. 즉, 싫다라는 기분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힘든 증상이 나타날 때는 고마워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것은 일종의 마법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긍정적인 상태로 변하고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면서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또 감동 호르몬인 도파민과 이성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분비됩니다. 다음은 암을 대체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쾌한 일이 있으면 고마워라고 말할 것,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 왠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같은 말이어서
쑥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마법의 말은 의학계도 인정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고마워라고 말할 때마다 NK 세포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웃음의 효과와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쾌감을 주고 쾌감을 영양분으로 삼아 NK 세포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암마저 추방되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낫는다. 이 간단한 진리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책 내용이 쉽고 그리고 읽으면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좋은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